모닝타임즈입니다. 지금 유럽과 미국 모두 다 분위기가 그닥 좋지 않은 상태로 마지막 거래일을 마쳤는데요.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이러한 부분, 또 이번 주에 또 중요한 경제 지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해외에서 온 소식들 최원재 전문가의 판단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결국에 나스닥 중심으로 또 하락을 했는데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CPI를 이번 주에 이제 앞두고 있는데, 그 CPI 대기하면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가 0.5% 상승했고, S&P 500이 0.2% 상승, 나스닥이 0.6% 하락했습니다. 강세 업종을 보면은, 유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에너지 업종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엑슨모빌이 4.2% 상승했고, 대본에너지가 5.3% 상승, 마라톤 오일이 6.2%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섹터에서는 덱스컴이 9.9% 상승했는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미시간대 2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66.4로 발표됐습니다. 1월에 64.9였는데 그거보다는 개선이 됐고요. 예상치가 65였는데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결국에는 강한 고용, 인플레 완화로 인해서 경제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좀 낙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시간대 1년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4.2%로 발표됐는데요.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예상치는 4%였습니다. 1월에 3.9%를 기록했는데 1월보다도 반등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조금 더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발언을 했는데 기준금리 5% 인상 이후 중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 경제 연착륙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5%를 어느 정도 넘는 수준까지 금리 인상 단행할 필요가 있는지는 현재 시점에서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경제 무착륙 시나리오가 부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연착륙도 아니고 경착륙도 아닌 이게 제3의 시나리오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침체나 둔화 없이 경제가 고공행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클레이즈 증권에서는 연준이 6월에도 금리 인상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 강력한 고용 지표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 시장에서 수요가 둔화하기 전까지는 연준이 금리를 동결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바클레이즈 증권에서는 연말 금리 전망치를 기존의 밴드 상단이 4.75에서 5.25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네. 자, 그럼 하나씩 좀 쪼개서 보겠습니다. 우선은 지표를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미시간 대학교에서 이것저것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두 가지. 우선은 소비자 심리지수와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이제 흔히 말해서 단기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오를까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했는데요. 좋고 나쁜 게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우선 소비자 심리지수가 좋아진 거는 고용 얘기를 해주셨는데 얼마나 많이 개선이 된 거예요? 1월에 64.9였는데 이번 2월이 66.4였기 때문에 좀 많이 개선됐어요. 예상치가 65였는데 예상치보다도 상회했고요. 고용이 계속적으로 잘 나오고 잘 되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좀 꺾이고 있어가지고 소비자들이 조금 낙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소비자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또 1년 기대 인플레이션, 단기 인플레이션은 지금 예상치를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게 걱정인데 이게 올라갔다라는 거는 안 좋은 소식 같아요. 우선 왜 높아졌습니까? 일단 기대 인플레이션이니까 네네. 소비자들이 앞으로 이제 1년 동안에는 인플레이션이 지금보다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결국에는 원자재 가격이나 원유 가격은 어느 정도 좀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지만은 네. 음식료 가격이나 이런 쪽에서 아직까지도 상당 부분 좀 계속 상승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네. 소비자들은 인플레이션이 소폭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지표를 통해서 미국의 민심이 어떤가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요 금융권 인사들 그리고 증권사들의 발언들로 한번 보겠는데요. 좀 헷갈리네요.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기준금리 5% 이상 인상 이후에 중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5% 이상 인상은 악재 같은데 또 중단이 필요하다 이런 것도 악재는 아닌 것 같고요.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까요? 기존에 점도표가 5.11이었고, 네. 지금 3월이나 5월까지는,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보면은,
5월까지 하면은 금리 상단이 지금 5.25로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5% 이상 기준금리를 좀 계속 가져가야 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다만 이제 5%를 어느 정도 넘길까지는 자기도 아직까지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연은 총재 발언이 금요일 날에는 많이 좀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또 다른 말로는 미국 경제 연착륙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건 약간 중립의 느낌이라면 지금 말은 그래도 조금은 긍정적으로 내다보는 것 같습니다. 가능성을 어디에서 봤습니까? 일단 뭐 고용지표 잘 나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연착륙 분위기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도 그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지금 뭐 여전히 뭐 경착륙 뭐 아직까지는 뭐 침체 위험이 있지만은 지금 연착륙 얘기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지표도 그거에 따라서 맞춰서 호조를 보이고 있어가지고 네. 뭐 지금 조심스럽게 연착륙 가능성이 좀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계속해서 저희도 뭐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이런 얘기 하고 있다가 갑자기 제3의 시나리오가 등장했다라고 또 전문가님이 또 가져다 주셨는데요. 무착륙입니다. 무착륙. 이건 또 뭔 소리입니까, 이건? 결국은 뭐 네. 계속 고용 지표만 계속 좋아가지고 지금 침체나 둔화 없이 경제 계속 성장할 수 있다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고용과 소비 같은 경우에 예상을 훨씬 웃도는 강세로 인해 가지고 이 경우에는 결국에는 뭐 인플레이션이 목표치까지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연준의 긴축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 이런 의견은 아직까지 소수의 의견인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뭐 지금 갑자기 이런 의견을 좀 갑자기 기사로 좀 나온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슬슬 나오면서 그나마 경착륙보다는 무착륙이 낫지 않나 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어서 바클레이즈 내용 볼 텐데요. 이쪽에서 좀 세게 보네요. 연준에서는 6월에도 금리 인상을 한다. 통상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분기 내에 빠르게 좀 인상은 빨리 하고 이제 그다음부터 좀 높은 걸 유지한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파적입니다.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뭐 3월이나 5월까지는 금리를 인상한 다음에 동결을 시키고 하반기에 인플레이션이 기대치만큼 안 꺾이고 다시 재차 오르게 되면은 저는 그때서는 다시 또 금리 인상할 수 있다. 저는 이게 가장 높은 시나리오로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네, 어떤 방향성이 딱 정해졌다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해 주시는 전문가입니다. 자, 그럼 오늘 앞서서 이제 키워드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평소에 워낙에 자주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 이제 CPI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어떤 시나리오가 좋은 시나리오고 어떤 시나리오가 걱정되는 시나리오인가요? 뭐 좋은 시나리오는 지금 예상치가 CPI 6.2%로 전년 대비 상승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컨센서스는. 그런데 뭐 그거에 맞춰서 나오거나 아니면은 예상치보다 더 잘 나오면은 결국에는 뭐 좋은 것으로 보고 있고 안 좋은 것은 당연히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 안 좋은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거에 따라서 미국 증시 뭐 향방성이 좀 방향성이 좀 결정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좋게 나오면 어느 정도 이제 미국 증시도 이제 방향성을 위쪽으로 자꾸 계속 갈 거고 만약에 안 좋게 나오면 뭐 눌리는 게 어느 정도나 지속이 될까요? 저는 만약에 뭐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좋게 나오면은 S&P 500 기준으로 4,200 다시 한번 테스트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거기서 또 저항을 받으면 이제는 하락으로 돌아서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4,200포인트가 중요한 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CPI와 관련된 시나리오 이 기준을 가지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국내 증시 보겠습니다. 소폭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셨는데 어떤 부분을 보고 그러신 겁니까?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미국 증시 CPI 뭐 지금 대기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거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지금 역시 상방으로 가는 모멘텀보다는 조금 관망이나 소폭 어떻게 본다면 모멘텀은 조금 하락할 것으로 좀 보고 있어가지고 뭐 주초에 CPI 앞두고는 소폭 뭐 조정 나올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CPI 이벤트 끝나면은 저희 증시도 다시 좀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2,500선 테스트하는 주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국내 증시에서는 어느 정도 CPI 나오기 전까지는 좀 보고 가자라는 관점이신데 그렇다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걸 기다리는 동안에는 어떠한 준비가 필요할까요? 일단은 뭐 신규 매수는 조금 좀 보고 난 다음에 좀 들어가야 되겠죠.
하지만 뭐 아직까지 뭐 주식 가지고 있는 거는 좀 아직 매도하기보다는 아직 방향성 결정 안 됐으니까 조금 더 들고 가보는 것은 저는 계속적으로 시장 뭐 나쁘게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지수 급등까지도 지금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네. 뭐 계속 말씀드리는데 뭐 2월 말이나 3월 초까지는 뭐 현재 기간 조정, 뭐 소폭 상승, 소폭 하락, 뭐 순환매 장세 계속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신규 매수보다는 이제 체크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보유한 주식은 들고 가자.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밸런스가 필요한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순환매 장세에서 또 종목에 대한 중요성도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렸으니까요. 이 부분 오늘 국내장에서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최원재 전문가였습니다.